많은 호스트들이 오피스텔에서 부업 및 창업으로 여전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정말 많고 입지도 좋고 뷰도 좋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곳이 오피스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컨설팅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안 걸리면 돼, 처음 단속 걸려도 벌금 얼마 안 돼, 일단 바로 시작해서 소득을 만들어 봐 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 부업 및 창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8년차 호스트로서 과거 오피스텔에서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수리비와 시설비로 몇천만 원을 소비해 임대인만 새 집을 갖게 해주었으며 단속에 걸려 벌금 1,0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결국 오피스텔은 손해보고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희창입니다. 오늘은 단속에 걸리면 겪게 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내용이어서 훨씬 더 피부로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단속 방법 및 단속에 걸린 후 진행 절차, 벌금,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강사 및 컨설팅하는 분들이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부업 및 창업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많고 입지도 좋고 뷰도 좋은 곳이 오피스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이 좋은 이유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위의 조건에 있는 오피스텔은 보통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 또한 적게 들어가는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핵심 입지에 1박 비용을 10만원씩만 예약을 받아도 최소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매출을 일으키면 순수익 100만원은 벌 수 있죠. 또한 더불어 안 걸리면 돼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후 단속에 걸리면 빠르게 정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생각이 짧은 행동입니다. 저 또한 2016년도에 시작하여 코로나 직전까지 수요가 많고 입지 좋고 뷰도 좋은 곳에서 오피스텔을 운영했습니다. 20년 된 오피스텔이었기에 올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 1,000만원 이상 납부했습니다. 그 결과 에어비앤비로 벌었던 소득을 모두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2023년도 작년이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2023년 1월이고 해명자료 요청으로 2017년, 18년, 19년도였습니다. 제 지인은 세무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에어비앤비 호스트 매출을 5년이 지나기 전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은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직도 오피스텔 원룸 같은 에어비앤비로 불법 숙박업, 창업 및 부업을 희망하시나요? 과거 단속은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정도 지자체 및 관광경찰 합동조사 때 단속이 많이 진행되었고 적발 시에는 1회차 담당자를 만나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진술서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 그 후 법원에서 약식 벌금이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벌금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벌금 또한 1회 적발 시 평균적으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 4회 250만원, 5회 500만원 정도 부과되었기에 오피스텔 운영하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벌금 대비 소득이 많아 지속적으로 운영을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 공중위생관리법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벌금 1천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에서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었으며 단속에 걸린 호스트는 1회차에 250만원 약식 벌금 부과부터 집행유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만큼 리스크가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또한 저의 사례처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또는 세무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 근거를 기반으로 부수입을 벌려다가 엄청 큰 금전적 손해 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겁니다. 사례로는 서울시에서 특히 강남구와 마포구 같은 인기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단속이 자주 이루어졌다는 기사입니다. A씨는 부업을 알아보던 중 오피스텔을 인계받아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등록하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월세로 얻은 다음 에어비앤비 숙소에 대한 정보를 등록 후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또한 B씨는 아파트 한 채를 임대받아 숙박이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구입한 다음 에어비앤비 숙소를 등록하여 5개월간 영업하였고 단속에 걸린 사례입니다. C씨는 원룸 주택 7개의 객실을 임대받아 숙박시설로 개조한 후 3년간에 걸쳐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영업하다 단속에 걸린 사례입니다. 부산 단독 사례인데요.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남구 지역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에는 2023년도 초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속에서 40여 개의 불법 숙박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단기 임대 업체였습니다. 적발된 호스트들은 평균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일부는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자진 폐업을 선택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대구 사례인데요. 대구 단속 사례로는 신고 없이 공유 숙박 에어비앤비 영업을 한 50대 부부에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이 자료는 관광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례입니다. 물론 아직도 불법으로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호스트분들도 많고, 그 근거로는 최근 관광경찰대가 24년도 2월에 11년 만에 해산되었기에 안 걸리면 그만이지 라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 관광경찰대에서 오피스텔을 집중 관리하여 많은 단속을 진행하였고, 과거처럼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외국인들마다 에어비앤비로 투숙하였는지 확인하여 단속하는 방식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특별사법경찰은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신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속에 걸렸던 지인 호스트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관광경찰대보다 더 FM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합법적으로 창업하여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몇 박 이상부터 숙박, 임대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업 또는 숙박 공유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에어비앤비의 숙소를 등록한 후 최소 숙박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설정한 다음 단기 임대를 원하는 임차인, 교환학생, 유학생 등을 목표로 예약을 받고 33M2라는 단기 임대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하여 단기 임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불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 사업자 매출이 예전 4,4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인상됐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법적 및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불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8년간의 호스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허가 없이 에어비앤비 숙박 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단속, 진술서 작성, 경찰서 진술서 작성, 법원 약식 벌금 명령, 최악의 경우 검찰 조사, 법원 판결로 이어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벌금 및 단속 절차,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